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피벗 테이블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될 수가 있죠.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기 때문에 두 과정 다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예제 문제, 진도 과정을 통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피벗 테이블의 출력 형태와 조건을 확인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완전정보 01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피벗 테이블 과정을 위해서 페이지를 시트 1개까지 이렇게까지 작업해 놓은 것까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모르실까 봐 해당 제3작업이라는 이 시트를 지우고 다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 종이, 해당 시트를 지우는 방법은 내가 지울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 선택한 시트 전체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한다. 이 종이를 이 시트를 아예 삭제를 할 건데 이 작업이 맞습니까? 하는 확인창이 뜹니다. 확인창 확인하셔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건데 맞습니까? 물어보죠. 삭제 눌러서 해당 시트를 지우고 다시 작업하는 내역 알려드릴게요. 삭제 버튼을 확인해서 눌렀더니 아까 있었던 시트 삭제되었죠? 자, 해당 시트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시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해당 시트에 플러스 기호를 만들어서 시트지를 작업하게 되면 ITQ 기본 설정을 따로 해주시거나 또는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시트의 내용을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만 지우고 시트명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해 와서 안에 있는 내용 삭제하고 시트명 바꾸는 게 편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요령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고요.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 및 복사를 눌러줍니다. 이동 및 복사 선택. 그래서 해당 시트에 대해서 이동 복사를 할 건데 끝으로 이동을 누르고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할 거예요. 자, 끝으로 이동 선택, 복사본 만들기 선택.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자, 그러면 동일한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동일한 시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복사본 뒤에 괄호 안에 2번이라고 생겼어요. 자, 우리는 시트지 이름을 제3작업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명 위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죠? 제3작업이라고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제3작업이라고 이름 수정하고요.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은 이미 예제에서 가져온 정답 파일 부분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열 머리끝 또는 행 머리끝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삭제하면 되겠죠? 저는 열 머리끝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열 머리끝 위에서 하셔야 돼요. 열 머리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에 내용 삭제됩니다. 자, 그런데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B열과 C열 열 너비가 다르죠? 자, 행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은 삭제가 되었는데
열 머리글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값에 보면 이 열 너비가 동일하잖아요. 기본값의 열 너비가 몇인지 확인하셔서 앞에 달라진 열 너비도 똑같은 열 너비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K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면 바로가기들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열 너비가 있어요. 열 너비를 보시면 해당 열 너비가 8.38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C열과 B열, C열 같은 경우에는 열 너비가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머리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열 너비 클릭합니다. 그러면 C열 내가 선택한 B, C, D, E, F, G까지 열 너비가 다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열 너비가 다르죠. 그래서 열 너비가 비어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아까 기본값 K열 같은 경우에 8.38이었기 때문에 이 열 너비가 해당 열 너비에도 8.38 입력해서 동일한 열 너비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8.38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면 해당 열 너비가 K열과 다 동일한 열 너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 너비 A열 같은 경우에는 ITQ 엑셀에서 요구하는 열 너비가 1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3작업에서 작업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피벗 테이블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려면 출력 형태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건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면 출력 형태를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공연 예매 수량 및 공연장 별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하고 예매 수량, 공연장, 공연명의 개수, 관람료 최대값 이렇게만 확인을 하셔도 지금 피벗 테이블을 절반은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하셨죠? 조건, 피벗 테이블의 예매 수량, 공연장, 공연명의 개수, 관람료의 최대값. 자, 우리는 제1작업 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관리번호 셀부터 여기 끝에 예매 수량 셀에 3757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선택하셨나요? 네. 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삽입 탭에 전체적으로 선택이 1번, 삽입 탭에 2번, 피벗 테이블이 3번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 내가 이미 해당 영역을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표 범위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 줍니다. 기본값 안 돼요. 자, 기존 워크시트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새 참작업에다가 만들 거니까 위치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요. 내가 선택 셀이나 영역에 대해서 드래그 또는 선택만 해서 해당 셀의 영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여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이 버튼 클릭하면 해당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여기 안에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자, 반짝이는 커서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3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 안에 제3작업 시트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제3작업 시트 클릭.
그죠? 제3작업 시트 클릭하자마자 내용이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부분은 시트지 다음에 셀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피벗 테이블의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 B열 2행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내용에서도 B열 2행이 들어가기 위해서 B열 2행 셀을 클릭해 줍니다. B열 2행 셀을 클릭해 주면 자, 앞에 달러 기호를 써서 절대 참고로 행과 열이 변하지 않도록 입력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여기 영역이 다 입력이 되면 아까 대화 상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당 버튼 누릅니다. 해당 버튼 누르면 아까 대화 상자 나타났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자, 기존 분석할 데이터 범위 들어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 설정 잘 해줬고 그러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러면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이 B열 2행부터 실행이 되고 여기에도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보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행과 열과 시그마 값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자, 행부터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행. 자,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행에 해당하는 예매 수량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3작업 시트에서 행 부분에 예매 수량을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죠? 자, 왜 행에 예매 수량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예매 수량과 조건에 나오는 예매 수량이라는 구분과 출력 형태에서 위치가 행 레이블에 예매 수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했던 문제도 보시면요. 자, 스마일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복습을 많이 진행하셔서 피벗 테이블이 익숙하실 거라 믿어요. 자, 행 레이블 부분에 서비스 시작이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여기에도 피벗 테이블 목록을 보시면 행 부분에 서비스 시작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작업하는 예제 문제에서도 행 레이블 부분에 예매 수량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도 예매 수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는 제3작업에서도 제3작업 시트 안에서도 예매 수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어다 넣어주세요.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다 놓으면 자, 행 부분에 예매 수량을 끌어다 놓았어요. 행 레이블에 예매 수량을 끌어다 놓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혹시 여기 안에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행 레이블에 예매 수량 들어오면 그 다음엔 뭘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열 레이블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열 레이블도 조건물을 보시면 공연장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고 출력 형태도 보시면 뭐예요? 열 레이블에 공연장이라고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출력 형태 말고 제3작업으로 돌아와서 열 부분에 뭐가 와야 돼요? 공연장이 와야겠죠? 자, 공연장 여기 있습니다. 공연장 선택해서 열 레이블에 이렇게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자, 공연장 선택해서 열 레이블에 끌어다 놓기 했습니다. 행과 열 레이블에 각각 예매 수량, 공연장 입력이 되었고 테이블을 보시면 네, 열 레이블에 공연장 들어가 있고 행 레이블에 예매 수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과 열 레이블에 각각 목록을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세요. 자, 시그마 값 부분에 개수와 최대값 보이시나요? 이 값들이 열 레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공연장의 이름으로 포함되어서 개수와 최대값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조건도 한번 볼까요? 공연장별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최대값.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이 시그마 값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제3작업에 시그마 값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연명이 들어가고 공연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람료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시그마 값에 공연명과 관람료가 들어갔어요. 여기 앞에 개수는 이따가 보고 일단 공연명과 관람료가 들어간 게 확인되시나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니까 공연명과 관람료가 시그마 값으로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공연장 이름으로 고양 어울림두리 세종문화회관 킨텍스라는 값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각각. 그래서 출력 형태도 개수와 최대값 관람료라는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순서가 최대값이 앞에 나오고 관람료가 앞에 나오고 공연명이 뒤에 나온다.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공연명이 첫 번째, 관람료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공연명이 첫 번째, 관람료가 두 번째로 입력이 된 거예요. 각각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입력이 된 겁니다. 우리 제3작업 시트에서도 공연명, 관람료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 형태도 공연명과 관람료가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각각 행, 열, 시그마 값의 값들을 넣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피벗 테이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입력이 됐었죠. 합계였는데 평균으로 바꿔줬던 과정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했었냐면요.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각 필드 설정을 들어갔었어요. 그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관람료에서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 각 필드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자, 각 필드 목록 설정 클릭. 자, 각 필드 목록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해당 최대값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최대값이라고 변경이 되죠. 자, 최대값 선택. 자, 최대값 선택을 했어요. 자동으로 변경됐죠? 그런데 우리 수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관람료 다음에 괄호 안에 단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출력 형태에서 단위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위 땡땡 원 입력해줘야 돼요. 관람료 옆에 단위 땡땡 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그런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클릭. 자, 그래서 안에 있는 합계를 바꿨어요. 관람료 최대값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도 동일하게 최대값 부분이 변경되었죠?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셀 위에서 B열, 자, C열, B열 5행부터 하겠습니다. B열 5행부터 선택을 해서 자, 그룹화를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 행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매 수량이죠. 예매 수량의 단위를 결정해서 어떻게 목록을 볼 건지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B열 5행에 해당하는 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가운데쯤에 그룹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그룹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룹 선택합니다. 그룹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선택. 자, 그러면 그룹화라고 해서 끝과 시작값이 있고 단위는 몇부터 나눌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1501부터 시작하고 있고 끝은 4000까지가 끝이네요. 자, 이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 값들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수정을 할까요? 그렇죠. 출력 형태를 보셔야 돼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출력 형태를 클릭해서 보시면 단위 수량이 1501부터 2000, 1502부터 3000, 4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네,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출력 형태를 보고 계신데요. 그룹화가 1501부터 2000, 1502부터 1500, 2501부터 3000, 3501부터 4000 이렇게 그룹화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룹화를 그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3작업에 우리가 작업한 내역이 보면 자동으로 그룹화가 예쁘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룹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으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고 그룹화를 진행을 한다? 그렇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예매 수량 안에 이 그룹화를 기준으로 제3작업에서 BR 오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그룹화 버튼 누르셔서 그룹화의 내용을 여기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값 1501이 들어갔고 끝나는 값이 4000 들어간 거고요. 이 값들의 단위가 지금 500씩 끊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서 그룹화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출력 형태와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서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룹화까지 진행되었고 자, 옵션 지정 및 출력 형태에 맞게 지정하기, 작성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옵션 지정 및 출력 형태에 맞게 지정하기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옵션 지정 및 값 필드가 뭐냐면 여기 조건에 나머지 세 줄 있죠? 예매 수량을 그룹화했어요. 그룹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가운데경한 맞춤 체크해주면 되죠. 자, 공연장의 출력 형태를 정렬해줘야 돼요. 정렬. 그 다음에 빈셀값 표시는 땡땡 표시. 이것도 체크하는 창과 같은 대화 상자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기. 이것도 같은 대화 상자에 있는 내용인데 다른 탭 두 번째 있는 요약 및 필터 탭에서 설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해서 여기까지만 해주면 피벗 테이블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쉽죠? 자, 나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서 제3작업의 내용 보시면 자, 이번에는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어디냐면 CR5행이에요. 자, CR5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게요. 자, 행 레이블이 그룹화가 됐어요. 그죠? 그룹화가 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작업을 할 건데 가장 처음에 있는 CR5행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자, CR5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CR5행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자,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탭하고 두 번째 탭에서만 설정을 했죠.
자, 첫 번째 탭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 다음에 빈 셀값 표시에 땡땡 들어가야겠죠? 땡땡.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필터 및 요약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확인이 아니라. 자, 레이아웃, 레이블이 있는 셀 가운데 맞춤 해줬어요. 그 다음에 빈 셀값 표시 땡땡. 땡땡. 자, 이 땡땡은 여러분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특수기호 이거입니다. 땡땡 기호입니다. 이 특수기호를 입력하시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해당 8번 키를 입력해야 되죠. 다 아시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땡땡 입력까지 했어요. 땡땡 입력했고 여기 체크했고 자, 확인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렇죠. 두 번째 탭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합니다. 자,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하시면 행의 총합계를 표시한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건에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합니다. 체크 해제, 체크 해제, 해제. 그리고 나서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눌러줄게요. 확인.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피벗 테이블이 살짝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에 전체 행의 총합계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설정을 통해서 네, 없어진 게 보이시죠? 표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룹화했고 이거 체크해줬고 공연장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면 되겠네요. 이제 정렬. 땡땡 빈셀 표시했고요. 행의 총합계 지우기 했고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자, 정렬이라는 건 보세요. 고향 어울림 누리,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이 값들, 열 레이블의 값들을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할 것이냐 기역에서 희응으로 가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희응에서 기역 순서로 가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를 보고 확인을 합니까? 그렇죠. 뭘 보고 확인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 형태밖에 없죠. 자, 출력 형태 보시면 순서가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고향누리 이렇게 돼 있네요. 고향 어울림 누리 문화 뭐 어쩌고 자 세종문화회관이 먼저 와 있고 킨텍스가 와 있고 고향이 먼저 와 있네요. 무슨 순서예요? 희응에서부터 기역 순서로 가는데 특이한 키역을 원래는 키역이 여기 끝에 위치해 있겠죠? 키역이 희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끌고 와서 가운데다가 놓은 걸로 보여줘요. 자, 동일하게 우리도 정렬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정렬 보시면 스마일 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가 있었는데 스마일 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가 있었는데 자, 순서로 보면 이응, 시옷, 비읍인데 이응을 가지고 왔죠? 앞으로 이렇게 보내줬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시옷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갔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분리자들을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스마일 게이트나 NC소프트 순서를 보고 뭐 위치 조정을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도 우리 또한 기준이 되는 고향 어울림 누리를 출력 형태예요. 지금 출력 형태를 보고 계신데 작업 환경으로 가시면 작업 시트로 가시면 고향 어울림 누리가 맨 앞에 있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주려면 어떤 정렬? 그렇죠. 기역을 맨 뒤로 보내려면 내림차순으로 해야겠네요. 기흥부터 기역으로 가는 정렬, 텍스트 내림차순. 자, 텍스트 내림차순을 하시려면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 있죠? 여기에서 정렬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내가 선택한 셀이 어떤 순서로 정렬이 되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여기 둘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내림차순이니까 텍스트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자, 클릭. 자, 클릭하니까 여기에 있던 고양 어울림 누리가 맨 끝으로 내림차순 된 게 보여요. 그죠? 자, 나머지 순서, 킨텍스와 세종문화회관도 순서가 이렇게 맞는지 출력 형태와 볼까요? 자, 출력 형태를 가서 보시면 세종문화회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킨텍스가 가 있네요. 자, 우리 작업 내용도 가서 보면 자,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셀을 선택한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의 열 레이블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이동시켜서 손을 놓으면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가고 킨텍스가 두 번째로 위치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셀에 해당하는 세종문화회관 셀에 해당하는 개수 공연명과 관람료 최대값 셀 이 내용 자체가 다 같이 따라온 거예요. 킨텍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정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작업한 C열 5행부터 HR 8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은지 그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천 단위에서 지금 쉼표 기호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쉼표 기호가 천 단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빈 셀 값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했죠. 그런데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셀 기준으로 무슨 정렬인가요? 셀을 기준으로 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3 작업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가 작업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C열 5행부터 8행 H열까지 전체적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자, 가운데 맞춤 정렬을 하기 위해서 홈탭, 가운데 정렬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 정렬 선택, 가운데 정렬 선택. 자, 그 다음에 천 단위 기호에 쉼표 기호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표시 형식 그룹에서 여기 쉼표 기호 보이시죠? 쉼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셀 기준으로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 쉼표 스타일 추가가 된 게 확인되고 나머지 빈 셀 값들의 땡땡 표시가 돼 있는 건 셀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뭐 해줘야 될까요? 자, 출력 형태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 자,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렇죠. 레이블의 이름이 각각 행과 열인데 우리가 해당하는 열 레이블로 변경해 줄게요. 열 레이블명을 행에는 예매 수량 엔터, 열 레이블에는 공연장 엔터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바꿔주셨나요? 자, 출력 형태와 다시 클릭해서 바꿔보시는지 자, 어디가 다른가요? 네, 똑같습니다. 다 잘 작업하셨어요. 자, 예매 수량의 그룹화 단위도 같고 열 레이블 이름도 같고 행 레이블 이름도 같고 앞에 정렬도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뭐 고양 어쩌고도 다 순서대로 되어 있고 공연, 개수의 공연명, 최대값 관람료, 단위원, 순서도 같고 쉼표 스타일 적용돼 있고 빈 셀값 표시한 땡땡 가운데 맞춤 정렬돼 있고 그리고 이 값들도 3, 6,000, 2, 5,000, 3
이 값들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예제 문제 01로 작업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잘 선택하신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복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피벗 테이블이 아직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또 복습 과정을 진행하긴 할 건데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제가 피드백을 받고 그 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